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첫 집을 구매하실 때 아시면 좋을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. 제가 은행이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밑에 꼭 댓글로 수정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정보는 굉장히 베이직한 것만 먼저 드리고, 그리고 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시되 항상 본인이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는 업데이트된 정보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또 체크 작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뉴질랜드에서 첫 집을 구매하실 때는 총 7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파짓, 즉 목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떤 정보의 혜택을 찾아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거고, 두 번째는 홈런 프리 어프로블,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사전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금액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이 끝나셨으면 하우스 헌팅을 하셔야죠. 그리고 네 번째,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보셨으면 이제 오퍼를 넣으셔야 되죠. 물론 뉴질랜드에서 집을 구매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유튜브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옥션이 제일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. 뭐 옥션이나 네고시에이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오퍼를 넣는 작업이 필요하고,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오퍼가 승인이 됐다면 컨디션 오퍼로 변경을 하는 거죠. 이 작업은 거의 집을 사셨다고 아니면 솔드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변호사를 섭외하고,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내가 프리 어프로블 받은 이 은행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뭐 본인들이 또 알아서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모기지 사인을 하고,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세틀 이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. 이제 세세한 거는 제가 정보를 안 드리고, 오늘 이 포커스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목돈을 마련할 때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렇게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첫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, 이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.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림의 떡인지,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디파짓은 어느 정도 미니멈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?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긴 해요. 뉴질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의 20%를 미니멈으로 디파짓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이 20%도 작은 돈은 아니죠. 네. 근데 또 20% 외에 80%를 또 모기지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인컴 수익이 이 내가 원하는 이 집값의 80%의 모기지를 홈론을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동시에 각자 이루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0만 불 집을 살 거면 나는 14만 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56만 불을 빌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56만 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본인 상황, 이게 나 혼자 아니면 조인트로 살 건지, 그리고 나의 인컴이 얼마인지, 가족은 몇 명인지.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건 그런 팩트만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려져요. 근데 이제 은행에 가시면 그래서 뭐 한 달에 수익은 얼마고, 크레딧 카드는 리미트 된 거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차는 파이낸스로 끼고 산 건지 아닌지, 그리고 차가 몇 대인지, 그리고 아이 교육비는 얼마가 드는지, 뭐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그 총 수입과 수출을 전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.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그런 것까지 조금 다 확인을 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간단하게 웹사이트 자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
나는 죽어도 20%를 모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어떻게 하면 좋죠? 근데 저희도 처음에 좀 그랬어요. 그래서 한 20% 미만으로 디파짓을 할 수 있을까도 좀 알아봤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.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20% 디파짓이 없으면은 그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든지, 아니면 뭐 10%만 디파짓 할 경우에는 뭐 수익 증명원을 더 해야 된다든지, 어쨌든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부 사이트에 보면 뭐 첫집 5% 디파짓 하고도 살 수 있게 뭐 해주겠다 해서 사실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, 이게 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어쨌든 많은 분들은 20% 정도는 모으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. 하지만 저희는 좀 다급할 때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들 있잖아요. 아파트가 아니라 뭐 새로 분양받는 하우스들 있잖아요. 대단지로 짓는 거, 뭐 오클랜드 같으면 예전에 홉슨빌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스톤필즈나 이런데 보통 타운하우스들의 형식들이 많잖아요.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 사무실 같은 데 가서 5%나 10% 디파짓 해놓고, 그리고 나중에 집이 다 구매가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내면 되니까 시간을 좀 벌 수는 있죠. 결국은 그것도 돈이 20%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인데, 내가 지금 당장은 10%밖에 없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마음이 불안해. 그러면은 뭐 다 완공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, 2년 걸린다고 하니까, 그때는 어떻게 뭐 연끌을 하던 가족들한테 도움을 구하던 하더라도 나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10% 내고 이 가격에 집을 세이프하게 서큐리티하게 나한테 잡아야 되겠어. 이러면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막 짓기 시작한 승인난 이런 좀 이렇게 업체들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. 그러면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첫 집을 구매하실 때 이 디파짓을 이용하는 방법은, 물론 저축이 가장 좋겠지만 그 저축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는 게 키위세이버. 네, 키위세이버는 여기서 사실 설명할 단계는 아닌데요. 일단은 키위세이브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원래의 취지는 만 65세 이후에 그 내가 국민연금처럼 쌓아놨던 이 적금형 돈을 이렇게 노후에 쓰라는 그런 취지하에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건데요. 영주권자 이상들이 이걸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근데 이 K-세이브를 중간에 만 65세 전에 그 위드드로 뺄 수 있는 조건은 첫 집을 구매할 때,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파이낸셜리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, 대부분 첫 집을 구매하실 때 K-세이브를 위드드로 해서 그 돈을 나의 디파짓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. 저희 부부도 이제 저는 K-세이브를 거의 10년 이상 들었고, 그리고 남편은 K-세이브를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5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디파짓의 한 반 정도는 키위세이브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.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죠. 그러면 이 치솟는 집값에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정부에서 준비한 이 퍼스트 홈 바이어들에 대한 어떤 그 기부금? 그 상여금? 뭐 이런 거의 제도는 키위세이브에 기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그 주는 돈의 이 부분은 키위세이버 퍼스트 바이어스 서브시디라고 해서 이제 첫 집을 구매하시는, 하지만 조건은 내가 키위세이브를 3년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돼요. 중간에 멈췄으면 안 돼요. 근데 이제 뭐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.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어요.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혜택을 얼마만큼 주느냐, 이제 이거는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살 때는 최대 5,000불,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실 때는 최대 10,000불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요, 둘이서 같이 집을 살 거예요. 이제 분양을 받을 거예요. 지어지지 않은 새로운 집을 받을 거예요. 근데 남편도 키위세이버 3년 이상 들었고 저도 3년 이상 들었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10,000불씩 20,000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희망적이죠. 근데 이게 현실적이냐?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왜 현실적이지 않냐면, 첫 번째 뭐 다른 조건들 다 제외하고 첫 번째 조건은 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집 하우스 프라이스의 갭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뭐냐면, 그러니까 최고치가 오클랜드의 새로 지을 집 가격이 7만 불이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나는 7만 불 이하짜리 집을 사야지 정부에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돈도 업투 10,000불이지만,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살 때는 제가 아까 최대 5,00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러면 내가 키위세이버 3년을 들었어요. 그러면 3,000불만 받을 수 있고, 4년 들었으면 4,000불 받을 수 있고, 5년 들었으면 5,000불 받을 수 있고, 여기서 새 집은 곱하기 2 해서 최대 10,00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
아니 좀 희망적인 어떤 뉴질랜드 퍼스트 바이어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기대하시고 영상을 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가족 단위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죄송하고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고, 근데 오클랜드 외곽 지역에 뭐 첫집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막 뭐 이민을 생각하신 좀 이렇게 어린 세대들?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괜찮지 않을까? 정부의 2만 불을 부부이실 경우에 뭐 이렇게 꼭 획득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. 그리고 저희는 한참 집을 알아볼 때 이 집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액세스 홈이라는 걸 알아봤어요. 이거는 아마 오클랜드에만 있나? 아직까지 또 이게 또 많은지는 모르겠어요. 이 액세스 홈은 뭐냐면 한참 그 홉슨빌 포인트라고 하는 그 새 신단지가 한참 붐일 때 남편이 거기 홉슨빌 안에 이제 집을 짓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때 정보를 들은 거야. 근데 이 액세스 홈이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신단지 홉슨빌 포인트에 이제 뭐 5가지나 아니면 6가지 건설 회사들 뭐 플렉처, 뭐 클래식 빌더, 뭐 아니면 또 무슨 뭐 GJ 가더너 뭐 이런 이제 빌딩 회사들이 막 들어가 있어. 그럼 그 회사들이 그 정부로부터 그 홉슨빌의 땅을 사겠죠. 그러면 이제 각각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 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배당량이 있을 거잖아요. 땅 산 거에 비해서. 그러면 정부에서 이 그 주택 허가를 내줄 때 너희가 짓는 집의 20%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한테 거의 원가만 받고 팔아라라고 이렇게 계약을 해줘요. 근데 제가 설명한 게 맞죠? 대부분 다 남편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GJ 가드너라는 회사에서 집을 1000채를 지을 거다. 그러면 이 20%에 해당되는 20채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한테 원래 마켓 가격보다 프라이스를 굉장히 다운해가지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의 리밋이 이 엑시스 홈 같은 경우에는 아마 65만 불?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. 그게 이런 수익 증명원하고 내가 그리고 그 은행에서 프리 뭐 론 어프로벌 이런 서류들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엑시스 홈의 신청서에 내가 자격이 된가를 또 확인을 하는 기간을 가져요.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너 지금 엑시스 홈 가능해 라는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엑시스 홈을 판매를 하는 건설회사에 가서 엑시스 홈 물량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또 신청서를 또 넣어야 돼요. 그럼 이게 어떻게 채택되느냐? 로또죠. 거기서 일정한 기간에 신청서를 전부 다 받아서 드로우 하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제비뽑기에 걸려야 됩니다. 저 이거 한 4번 넣었거든요. 다 떨어졌죠.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 거의 시가가 70만 불이 엑시스 홈이 55만 불, 그러니까 20만 불을 다운해가지고 사실 주는 거니까 물론 어떤 집의 디자인은 사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. 약간 그 뭐지 틈머리 약간 애매한 땅에 지은 집을 준다든지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일즈 하는 집에 비해서 뭐 화장실이 하나 모자란다든지,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떤 마이너스적인 거는 있는데, 그치만 뭐 와이낫 20만 불이 시가보다 더 싼데,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거기다가 뉴스레터에다가 제가 막 그 건설 회사에다 다 이렇게 미리 그 뉴스레터 받는다고 틱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엑시스 홈 이번에 뭐 2개 오픈을 했어, 뭐 드로우 언제 할 거니까 신청서 넣어 이러면 또 홉슨빌에 달려가가지고 그 신청서를 넣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지금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는 있죠. 왜냐면 맥스가 65만 불이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엑시스 홈에 대한 정보도 조금 찾아보시면 이렇게 첫집 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 어느 분은 좀 럭키하게 당첨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보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뉴질랜드에서 첫집 살 때 이제 키위세이버를 하셨던 분들이 정부에서 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액세스 홈이 오늘의 저의 영상의 가장 포커스가 될 수는 있겠죠. 이제 저같이 약간 그 가족 애도 둘이고 막 이런 분들이 첫집을 사실 때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는 어떤가 하고 대략 보긴 했는데요. 여기는 뭐 세금 환급도 해주고 뭐 등등 여기도 이제 혜택들이 많아지면서 뭐 부부가 최대
최대한 뭐 5만 불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첫 집을 마련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하우스 갭이 뭐 7만 불인가 6만 불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에 비교해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어떤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는 하고요.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첫집이 주는 뉴질랜드의 어떤 혜택은 정말 그 방 하나나 두 개짜리를 원하시는 이런 그 사회생활 신입생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뭐 직장생활 시작하시고 한 몇 년 안에 첫 집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부의 도움이 돼서 첫 집을 꼭 좋게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처럼 시기를 놓쳐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하시는 일을 하시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이런 방법도 하셔서 이민을 생각하시면 재테크를 구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번에는 남편이 지금 그 뉴질랜드 퀀티티 서베이잖아요. 그래서 이 QS 직업이 뭐 하는 건지 또 장문의 막 논문 스타일로 또 저한테 보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뉴질랜드 이민을 원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커리어로 뭐 건축 쪽으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뉴질랜드 그 퀀티티 서베이 QS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연봉 체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